김민주 선생님의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8번째 시간입니다. 병화, 일주별 병화, 병자일주, 자월은 겨울로 겨울 태양을 의미한다. 이때는 나무를 키울 때도 아니고 태양이 힘을 발휘할 때도 아니다. 자신은 한밤중이므로 달빛에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운이 약하다. 임수가 간목과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이미 농사를 다 지어놓은 모습이 되어 편히 먹고 산다. 그에 비해 명예는 이루지 못한다. 간목만 있어도 좋으며 을목이 있어도 병화에 쓰임이 있다. 하지만 간목과 을목도 모두 없으면 좋은 사주 구성이 되기는 어렵다. 병인일주 인월은 이른 봄으로 봄철의 태양을 의미하는 인시는 동이 트는 시간으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태양에 비유된다. 갑이는 갓 태어난 희망찬 태양에 불과하다. 병화는 3월에서 6월에 태어나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병인일주는 가을에 태어나도 뿌리가 살아있는 불기운으로 존재한다. 잎목이 손상당하지 않으면 뿌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병인일주가 지지에 인묘진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놓은 수확이 있어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희망찬 내년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인묘진이 없으면 생활이 불안정해 마음만 복잡하다. 병인일주가 운에서 혹은 사주 안에서 금을 만나 인목이 극을 당해 깨지면 인목 안에 병화도 같이 없어진다. 이는 떠오르는 태양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또한 화가 오면 인목이 타버리니 인목 안에 병화 역시 타 없어지는 경우가 되어 병화의 힘이 없어진다. 술이 오면 술토는 화의 저장고이므로 병화는 갇히는 상황이 된다. 이처럼 병인일주는 변화가 많으므로 사주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병인일주가 지지에 해자가 있으면 비록 금운이 와서 인목을 극하려 하더라도 상생으로 인목을 보호하게 되어 절묘한 사주 구성을 만들어진다. 병진일주 진월은 봄이므로 병진일주는 봄철의 태양에 비유된다. 할 일이 많은 계절이기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병진일주는 병화일주 중 가장 좋은 일주로 진토가 목화, 토, 금, 수 모두를 받아들여 주기 때문이다. 진토는 금이 오면 수를 도와 수분으로 초목을 키울 조건이 된다. 또한 수가 오면 진토는 수의 저장고로서 물을 가두어 유용한 농토로 만든다. 목이 오면 기름진 토양인 진토에 목의 뿌리를 내리며 화가 와도 잘 마르지 않는다. 따라서 병지는 질 좋은 토양에 태양이 떠있는 모습으로 초목을 키울 완전한 조건을 갖추어져 있다. 병진일주의 간목이 천간에 나타나면 매우 좋지만 지지에 묘목이 있거나 을목이 천간에 나타나면 좋지 않다. 이는 꽃이 지나치게 잘 크고 아름다워 화류계의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자, 기묘, 병진 이렇게 되면 묘월에 병화, 병진일주는 외모가 아름답다. 결혼한 후에도 벌과 나비가 꽃에 모여드는 것처럼 인기가 좋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갑을목이 운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결혼을 하게 된다. 재성인 경금이 자수 도화 위에 있고 지지에 뿌리가 없으므로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못한다. 일찍 가장을 가진다 하여도 여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운명이다. 병호일주 5월이니 여름 태양에 비유된다.
여름의 태양은 일이 많고 부지런한 태양의 전성기이다. 그러나 너무 왕성하면 곡식을 태우거나 사막이 될 우려가 있으며 조우가 안되면 매우 불길하다. 성격이 너무 강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이 따르는 일주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하고 인기도 좋지만 사주 구성이 나쁘면 생각은 많으나 자기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병신일주. 신월은 가을이므로 병신일주는 가을에 뜬 태양에 비유된다. 신시는 태양이 지는 시간으로 떨어지는 석양에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직 태양의 남아있는 힘이 있으니 주위에 임묘사오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목을 키울 수 있다. 병술일주. 술월은 가을이므로 병술일주는 떨어지는 가을해에 비유된다. 술토는 화를 가두는 저장고로 아주 힘이 없는 태양이다. 병화일주가 술해자축 인월에 태어나거나 운이 술해자축 인으로 흐르면 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다. 반면 묘진사오미월에 태어나거나 운이 묘진사오미로 흐르면 비록 병술일주라도 태양이 서산에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고 남은 열기가 있어 초목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운을 만나면 영화와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병술일주는 지지가 술토로 식상인데 그 안에 겁재 정화가 있어 큰 소리를 잘 친다. 병진일주는 진토 중에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 병화를 가리는 작용을 하므로 안목이 짧고 순진하며 단순한 사람이다. 병화일주의 실례 을미, 병술, 병인, 경인. 술월의 병화가 인목을 밑에 지지에 깔고 있고 옆에 비견이 있나요. 술월 늦가을 서쪽 산 너머로 저물어 가는 태양이다. 이 시기의 화는 토인 술토에 의해 힘이 약해지고 계절적으로도 화가 묘에 들어가는 때라 병화는 약한 기운을 갖는다. 그러나 월지의 술토, 일지의 인목, 그리고 월간에 드러난 병화가 서로 삼합을 이루고 지지에는 인인술미가 있어 수의 기운은 전혀 없는 구조다. 여기에 천간의 을목이 화를 도와주므로 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종황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화로 다 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술 중에 금이 시간의 경금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종황경으로 보지 않는다. 화를 도와주는 목을 금이 제어해 주므로 오히려 금이 균형을 잡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불어 화를 제압할 수 있는 수 또한 이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주는 토, 금, 수 운이 좋으며 그중 토는 습기를 머금는 축토나 진토가 좋고 열기가 강한 술미는 오히려 불리하다. 그렇죠. 너무 조한 팔자도 좋아하죠. 반대로 목화운을 만나면 이미 강한 화 기운이 더 강해져 금이 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건강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폐, 대장, 췌장 등 금에 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금이 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 금운이 오면 그동안에 몰랐던 썼던 금에 대한 그게 그때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금에 해당하는 부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국에 강하게 자리 잡은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수운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축축한 기운을 가진 축토운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특히 축토의 운을 만나면 열기로 가득 찬 대지 위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열기가 치솟다가 식는 탕화의 반응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축술미 삼형살이 작동하더라도 축운이므로 화기운을 식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전환점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운을 만나면 마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돌아온 전사의 모습과 똑같다. 겉보기에 오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속에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상황에 주눅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돌파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힘든 순간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는 것이 이 사주가 길하게 흐르는 방향이다. 병호, 갑오, 병진, 신묘, 5월의 병화, 진토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목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연내 병호로 해가지고 비견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목생화 구조예요. 목생화에 신금이 약하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도 없이. 5월에 태어난 병화는 가장 덥고 뜨거운 태양이다. 봄과 여름의 태양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여름에는 반드시 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목화 기운이 많아 특수한 사주, 종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지에 물을 저장하는 진토와 습기를 머금는 묘목이 있으므로 종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화를 생하는 목의 기세를 조절해주는 신금이 일간과 합을 이루고 있어 열기의 과도한 확장을 막아주는 구조다. 신금은 마치 구름처럼 태양인 병화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처럼 필요한 글자가 일간과 합을 이루는 것은 귀인이 보호해주는 형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성은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의미한다. 다만 해로운 오행이 일간과 합을 이루면 상황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작용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원국의 화기운이 강하므로 부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자수성가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환경이 더 유리하다. 비겁이 강해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어 배우자와의 조화가 쉽지 않다. 남자의 경우 재성이 신금이 일간인 병화와 늦게 합을 이루는 구조이므로 이성관계에서 초반의 인연은 성사되기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거나 재혼의 가능성도 있다. 운에서 해수를 만나면 간목이 원활히 뿌리를 내려 목이 안정되므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자수운은 오화와 충이 되지만 일지에 진토에 습기가 있으므로 왕자 격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왕자 격발은 강한 기운이 약한 기운의 충을 받아 더 강해져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왕자 격발이라는 건 화가 왕한데 거기에 약한 수가 들어오거나 금이 왕한데 약한 목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목이 왕한데 약한 금이 오거나 뭐 이랬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왕한 기운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 약한 기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쫓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항한다. 그래서 대항하다 보니 그동안에 그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새로 약한 힘이 들어오는 그 잔잔바리로 이렇게 그 큰 힘에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서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다만 일지에 진토가 습기를 지닌 상태이므로 연운에서 인묘진 또는 사오미 운을 만나면 토양이 급속히 메마르게 된다. 이때 좌우충이 발생하면
자진합이 되어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의 기운을 빼주고 있는 진토에 수분이 더해짐으로 열기를 흡수해 주어서 좋다. 따라서 그런데 자수는 시지에 있는 묘목을 도와주고 묘목은 다시 오화를 도와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묘목이 없었다면 자운은 화를 제거해서 좋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달리 좋은 운이 나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의 배신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화는 본래 나무를 키우는 태양의 기운을 지녔고 사주에 갑오, 신묘가 있어 활인업이나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 길하다.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오히려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생명을 돕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개운에 도움이 된다. 기묘, 경호, 병호, 병신. 비견겁제가 많죠. 그리고 5월에 병화니까 장렬한 태양이 금황하고 살펴볼게요. 5월은 여름 한낮의 태양이다. 태양이 너무 강하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주는 지지에 묘가 있어 화기운이 매우 강하고 시간에도 병화가 있어 화의 세력이 지나친 반면 수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금속에 임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그 임수가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다행히 연간의 기토는 월지 5화 중에 지장간에 있는 기토와 연결되어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일정한 힘을 지닌다. 기토는 습기가 있는 토양으로 과도한 화를 기운을 흡수하여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월간의 경금을 도와주는 구조이다. 다만 경금은 5화 위에 위치해 있어 화의 열기에 의해 녹고 있으므로 불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시지에 신금이 있어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으로 판단된다. 이 사주의 수는 없지만 수를 공급해주는 통로인 금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 만약 원국에 금마저 없었다면 이후에 운에서 수가 들어오더라도 화기운이 워낙 강하여 수가 말라버리는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좋은 운을 만나도 사주원국에서 이를 거부하면 좋은 운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사주는 금이 없었다면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수는 천간에 있는 기토에 극을 당하고 천간 병화에 의해 증발되므로 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지에서 수의 운을 만나도 묘목이 흡수해버리고 강한 화에 의해 수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원래 수가 화를 꺼버리지만 수가 약하고 화가 강하다면 수가 증발되어 버린다. 이러한 원리로 운에서 수를 만나도 원국에서 목, 화, 토가 많으면 수는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힘이 없고 화의 세력은 막강함으로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여기 보면 원래 수가 화를 꺼버리지만 수가 약하고 화가 강하다면 수가 증발되어 버린다. 이게 아까 말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왕자격발. 이런 원리로 운에서 수를 만나도 원국에 목, 화, 토. 목은 수를 빨아서 수생목구를 하니까 수를 갈시키고, 화는 수국화를 하고, 토로 또 토국수 하잖아요. 많으면
수는 뿌리내릴 곳이 없어서 힘이 없고 화의 세력은 막강함으로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무용지물이 되버린다. 대운에서 좋은 운을 만났지만 사주 원국에서 거부해 버리는 것이 되어 아주 나쁜 운이 된다. 나쁜 운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운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마치 적군에게 공격당하는 것보다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하여 공격하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끔 대운이 오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속설이다. 금수운은 좋고 목화토운은 나쁜데 진축의 토는 수분이 있으므로 괜찮다. 다만 재성인 금이 천간의 화, 즉 비겁에 의해 극을 당하는 구조이므로 재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저축이나 안정적인 재산 관리에 더 유리하며 재산 증식도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 경술, 기축, 병신, 신묘, 축월의 병화네요. 축월의 겨울에 태어난 태양이다.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8글자 중 어떤 오행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되는지, 반대로 어떤 오행이 지나치게 약해서 균형이 무너지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병화인데 여기 보면 금이 가장 왕하죠. 여기도 술토 중에 신금이 있고 여기 축토 중에 신금이 있어서 금왕한 병화예요. 그리고 축월의 병화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편이다. 월지 축토 속에 있는 식신기토와 재성 신금이 천간에 드러나 있어 식신생재격의 구조를 이룬다. 하지만 병화는 겨울에 태어난 태양으로 본래 기운이 약한데 습기 많은 축토와 축토가 서리에 해당하는 경신금이 천간에 함께 드러나 있으므로 태양의 힘은 더욱 약화된다. 겉보기에는 종격에 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화는 종격이 되기 어렵다. 양가는 종격이 되기 어려워요. 양가는 남자는 여자 말 안 듣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를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병화는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 곧 법이자 국가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쉽게 종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주에는 술과 정화가 뿌리가 되어 병화를 지지하고 있고 묘목의 인생 또한 병화를 도와주는 구조이므로 일반 사주로 본다. 겨울은 한겨울인 축월이지만 천간에 수가 드러나 있지 않아 추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다. 그 덕분에 구조적으로 크게 망가지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오행적으로 보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금왕하잖아요. 금왕하기 때문에 춥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본인이 조우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양이 얼어붙은 땅 위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배우자 자리에는 재성인 금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성이 신금이잖아요. 이는 결혼 후 재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성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집살이 문제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주가 신약하여 많은 재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돈이 나가지 않으면 몸이 상하는 현상도 따른다. 다시 말해 재물을 유지하려는 기운이 약해 무리하게 재물을 지니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주는 따뜻한 화의 운을 만나야 비로소 재성이 안정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기 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보면
왜 그러냐면 여자에게 관은 남편인데 남편의 인성은 재성이잖아요. 그 재성은 남편의 어머니니까 시모. 그러면 시아버지는 누구냐? 남편 입장으로 보면 재성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성이 나면 재성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러면 나에게는 같은 자리니까 비견이죠. 비거. 그러면 아버지의 재성이 아니 남편의 재성은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겁재가 나에게는 시부가 된다. 시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역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모와 시부 정도만 알아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해 재물을 유지하려는 기운이 약해 무리하게 재물을 지니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사주는 따뜻한 화의 운을 만나야 비로소 재성이 안정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화운을 만나야지 된대요. 경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약해서 본인이 신약해가지고 재성의 그 제다신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 와야 화운이 와야 나에게 힘이 되는 운이 와야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신, 정해, 병술, 신묘. 해월의 병화이네요. 병화가 해월, 겨울에 태어났다. 병화는 계절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이며 설령 옆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겨울의 열기는 그 자체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열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의 구조를 연월 일시로 나누면 연지월지는 신해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병화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반면 일지와 시지에는 술토와 묘목이 있어 월간의 정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구성이다. 따라서 초년보다는 중년 이후로 흐를수록 사주의 흐름은 점차 좋아진다. 겨울에 술토는 가장 유용하게 작용하는 오요행이다. 토는 화의 씨앗을 머금고 있어 겨울의 한기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주에서도 배우자 자리에 있는 술토가 방어벽 역할을 해주며 결혼 이후 삶의 안정감을 가져오는 구조다. 다만 여성의 경우 일지가 식신이므로 전업가정보다는 일정한 사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사주의 흐름에 맞다. 이 사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간에 있는 신금의 존재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약한데 신금의 서리와 합을 하고 있으므로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럴 때 금수의 운을 만나면 태양은 빛을 잃게 되어 아주 나쁜 상황이 된다. 그러나 목화의 운을 만나서 태양이 뜨거워지면 신금의 서리가 녹아서 물이 되어 초목을 젖힐 수 있으므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리로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금이 재성으로 재물이 되는데 금수의 운에서는 금이 나쁜 역할을 하므로 재물로 인한 곤욕스러운 일이 있게 된다. 그런데 목화운에서는 금이 좋은 역할을 하므로 재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일간과 합의되는 오행이 좋은 작용을 하는지 나쁜 작용을 하는지도 운의 흐름에 대입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주는 금기운이 강하며 신묘의 현침살, 병술의 백호살, 신해의 육해, 수레의 천문성이
있다. 동시에 병화와 정화가 함께 있어 겨울 속에 따뜻한 햇살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므로 활인업, 즉 사람을 구제하거나 돕는 분야와 적합한 구조다. 운의 흐름에서는 금수의 운이 가장 불리하고 화운을 만나면 가장 좋다. 전체 사주의 구조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과 같은 현상이므로 봄이 시작되기 직전에 봄비 같은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다. 운이 목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봄날에 태양이 생명을 키우듯 자신의 능력이 점차 드러나고 그에 따라 재물도 쌓이게 된다. 무신, 무오, 병자, 임진. 5월의 병화가 토항하죠. 토항. 5월의 병화로 태어났다. 5월의 열기가 가장 강할 때 태어난 태양이다. 태양은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당할 때는 영양분이 되지만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나서 세력이 강한데 시간에 있는 평관 임수도 신자진의 뿌리를 내려 막상막하다. 그런데 5월에는 화가 강하고 수를 극하는 무토도 5월에 뿌리를 내린 양인이라 강력한 세력이므로 신자지는 삼합의 수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병화 또한 도와주는 목은 전혀 없고 5월이지만 일지와 자오충이 되고 연월의 천간에 무토가 바로 병화의 옆에서 힘을 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 세력을 종합해 보면 병화는 5월에 태어나는 조건을 빼면 주변에 도와주는 기운이 전혀 없고 임수는 지지의 신자진의 세력을 얻고 있으므로 오히려 화의 기운이 약해졌다. 또한 5월이지만 하지가 지나고 소서절기 2일 전이므로 이미 더위가 한풀 꺾인 때이다. 태양이 강해 보여도 시간 임수가 편관으로 극함으로 세력이 막상막하일 때는 편관을 더 강하게 본다. 그래서 병화가 약하다. 여름이라도 습기가 강하면 태양이 강렬해야 곡식이 풍성하게 익게 된다. 그러므로 목화의 운이 좋고 금수의 운은 힘들다. 연월의 천간에 무토와 지지의 오화가 태양을 뜨겁게 해주고 있으므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화가 일지의 자수가 좌우충이 되어 변동수가 있는데 목화운에서는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해지므로 좋은 운이 되고 금수의 운을 만나면 화가 약해지고 수가 강해지므로 관제구설이나 건강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사주 중에 무호, 병호, 양인과 임진, 괴강이 있어 평범한 직장생활보다 주변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므로 의료나 법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아니면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정화를 좀 볼까요? 정화까지. 정화는 순수한 열기 덩어리이다. 태양이 사라진 후에 나타나는 열기이므로 밤과 가을, 겨울을 수호하는 신으로 비유한다. 정화는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기로 사람의 마음인 정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에 얽매여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과 악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표출되므로 호소력이 강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정화는 해가 지고 나야 자신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므로 밤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어둠과 인연이 있어 유흥업을
첩이나 술장사를 하는 일도 있다. 밤은 모든 것이 잠든 조용한 시간이므로 기도나 명상에 적합하다. 따라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창작이나 연구, 개발 관련된 직업과도 연결된다. 또는 권력을 가지거나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직업과도 관련이 있다. 정화는 열개이므로 정력과도 관련이 있어서 행동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사주 구성이 나쁘면 휘약한 사람이 되거나 청부업자가 되기도 쉬우니 공과 사를 판단하지 못하면 험한 운명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정화의 총론. 정화는 음이화로 땅의 열기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불, 난방이나 난로로 비유된다. 밤에 태어나면 달빛처럼 빛나고 그 빛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밤에 혹은 숨어서 하는 일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그러나 낮에 태양이 뜨면 태양 아래 촛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공과 결실은 태양으로 돌아간다. 음이화이므로 습한 을목이나 술을 두려워한다. 또한 정화는 연기가 나는 것을 싫어하고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간목은 건조한 나무로 정화의 불씨를 살려주므로 아무리 많아도 싫어하지 않는다. 간목이 술토나 미토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정화가 술토나 미토에 뿌리를 내린 경우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봄과 여름에는 병화에 의지하여 살고 병화가 무력해지는 저녁부터 병화가 떠오르는 새벽 전까지가 정화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사유축, 해자, 월의 정화는 기한사주 구성이 많다. 땅의 지열이 높으면 강한 쇠도 녹이고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나 난로가 있으면 겨울은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정유, 정해, 정축. 가을과 겨울의 정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간목이나 마른 풀이 있어야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목이 없이 경금만 나타나면 정화는 달빛이 되고 경금은 별빛이 되어 특이한 사주 구조를 형성한다. 경금은 빛이 강한 큰 별빛이고 신금은 작은 별이므로 신금이 나타나면 별 볼 일이 없다. 또한 경금과 신금이 나란히 있을 때 가불목이 있으면 달밤에 초목이 울창한 경관을 이루니 더욱 귀한 운명이 된다. 이때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화의 운에 크게 발전한다. 그러나 경금과 정화 사이에 토가 있으면 토는 정화의 빛을 흐리게 하여 나쁘다. 정묘, 정사, 정미. 봄과 여름의 정화는 힘이 있지만 빛을 발할 때가 아니므로 할 일이 없어 말썽을 부리거나 남의 속을 태우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쇠를 녹이는 일을 하게 되면 예외가 된다. 초목이 자라고 있는 계절인 봄과 여름에는 모든 초목이 젖어 있어 정화가 태우려 해도 습해서 잘 타지 않는다. 태우려고 해도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나서 눈물이 나니 곡절과 애로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해결사, 군인, 경찰 등의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면 오히려 좋다. 잘 타지 않는 것을 태우려고 하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사주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결실이 적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묘진월의 정화일주는 인수가 강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고생할 일이 생긴다. 정화가 강할 때 경금이 강하면 부자의 운명이 된다. 특수한 사주 구조인 종격은
방법이 다르므로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전격으로 보는 방법은 위와 같은 월별에 따른 구성이 되어야 한다. 2번 정화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간목은 곱고 큰 나무다. 정화의 원료가 되어 타오르는 불로 변하니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지지 않아 좋은 운명이 된다.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여 도끼를 만들어 간목을 대들보로 사용하면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경금 정화 간목이 있으면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비록 경금이 없어도 간목을 잘 건조된 곱고 큰 나무이므로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이다. 이를 동양지목이라 한다. 간목은 있고 경금이 없는 경우에는 간목에 의해 정화는 강해지지만 물건을 만들 재료가 없는 사행화이므로 사람은 똑똑하나 이루어내는 일이 없다. 경금만 있고 간목이 없는 경우는 정화는 혼자의 힘으로 경금을 녹이기 어려우므로 마음은 있으나 결실이 적은 것과 같다.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으나 큰 부자는 어렵다.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간목에 젖은 나무를 넣으면 불은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나니 속을 많이 태운다. 을목 옆에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가 녹여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인 경금이 을목과 합하여 을목도 제 역할을 못하고 경금도 제 역할을 못하므로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따라서 욕망은 있으나 결실을 얻기 어렵다.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정화는 병화가 나타나면 힘이 잃게 되므로 병화를 반기지 않는다. 신금이 병화와 같이 있으면 합의되어 병화가 무력해지므로 정화가 다시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지혜롭다. 혹은 신금이 병화를 가리는 구름의 역할을 하여 어두워지므로 정화가 다시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병화와 임수가 같이 있으면 병화와 계수가 같이 있으면 계수는 태양을 가로막아 무용지물이 되고 수가 강하면 정화까지 꺼버리므로 좋지 않다. 정화를 만나면 정화가 열기를 더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화보다는 간목이 더 낫다. 정화는 정화를 만나면 화의 기운이 강해져 좋을 것 같지만 경금을 녹여서 만든 물건을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실속이 없다. 정화는 땅의 열기이므로 사주에 수의 기운이 전혀 없으면 사막과도 같아 나무를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정화일주는 지지의 조우를 최우선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 간목이 나타나면 높은 산에 있는 나무로 같이 는 있으나 지지에 수기운이 없으면 불이 난 산과 같아 흉하다. 이로 인해 지변이 망하거나 부인과 자식복이 떨어진다. 무토는 식상인데 나쁜 역할을 하면 자손이 불손하다. 정화는 경금을 잘 재련하여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무토가 있으면 무토가 경금을 강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정화로 거대한 경금을 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경금인 재물이나 부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니 부인복이 나쁘다. 경금을 녹일 왕성한 화력을 만들기 위해 을목을 정화의 땔감으로 사용하려 해도 을경합이 되어 쓸 수 없고 또한 을목은 습기가 있어 불이 잘 붙지 않아 정화를 강하게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인수가 나쁜 역할을 하니 부모복이 없다고 본다.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 정화가 습한 토인 기토를 만나면 화의 기운이 모두 식혀지기 때문에 초목을 틔우기 힘들고
노력하여도 결실이 없는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은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 정화를 강하게 해주는 간목이 나타나도 기토가 간목을 합하여 쓸모없게 만들고 기토는 습한 토이므로 정화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기토는 바람에 비유되며 토가 강하면 정화의 불꽃이 흔들리게 되어 직업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용도 없고 정신도 혼미하여 일을 저지르게 된다. 무토는 뜨거운 바람에 비유되고 기토는 찬바람에 비유되므로 정화가 기토를 보면 빛이 더욱 움츠려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